무대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노래하던 트로트 가수 하태찬 씨. 2년 전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며 음악의 꿈이 좌절될 뻔했는데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더라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 전신에 나타나기 시작한 마비 증상. 평생 노래를 못할 거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죠. 행복을 전하는 트로트 가수 하태찬 씨의 인생 한 소절을 들어볼까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머무는 경북 김천시의 한 주간보호센터. 활짝 웃는 얼굴로 이곳에 정막을 깨는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하태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의 공연이 있는 날.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먼 길 자처한 이들을 보고 원장님도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동기부여를 시켜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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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인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공연 봉사 단원들. 오늘 누님들과 형님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봉사는 늘 설레고 보람도 느낍니다. 각자 가진 재능을 통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특별한 날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바람이죠. 하태찬 가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음악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뇌경색으로 작년에 쓰러졌어요. 제가 말이 조금 어둔하죠. 아직 재활 중이라서 혹시나 노래하다가 조금 덜 되는 예측해 주시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사랑이 비를 맞으며 본인이 많이 들어봤죠? 다녀가시네. 사랑이 비를 맞으며 2년 전 유난히 추웠던 겨울,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생사의 기로를 오고 간 태찬 씨. 죽을 수도 있다는 담당의의 소견에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데요.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는 아내와 딸을 보며 마음을 고쳐잡았죠. 그로부터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제가 우리 어머님들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치료 중 인지를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린 주인공. 불편한 몸으로도 흥얼흥얼 흥겨운 트로트를 따라 부르셨다죠. 봉사하며 사는 인생 이막. 아까 제가 노래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거 팬티를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님하고 부킹됐습니다. 어머님이 신순애입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꼭 줘야 될게요. 그리고 그 사탕 두 개가 되게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감사하다는 박수를 한번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행의 신비였습니다. 차연 성간의 인사 또 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연이었네요. 네. 그냥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도움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어머님, 아버님 노래할 때 눈물이 나서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주름진 얼굴을 볼 때면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저 노래는 어머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장도 하시고 민요를 하셨는데 장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그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승경을 했는 것 같아요. 생전 국악을 하던 어머니를 보며 노래를 시작하게 된 주인공.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음악 신동이라 불렸다죠. 그렇게 2019년에 첫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음악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르신한테 내가 지금 가르쳐야겠다. 자, 빠른 거는 신나고 경쾌하게. 그리고 슬로우는 뭐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수업 시간. 이 시간만 되면 태찬 씨가 가지고 있는 음악 노하우를 전부 쏟아내며 수업한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병실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던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줬답니다. 예. 갔습니다. 확실하게 보세요. 가슴은 알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아기가 고3이에요.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또 와이프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겨내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빨리 재활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하루가 안 끊고 저를 찾아왔어요. 한 30명이. 근데 이분들이 내가 퇴원을 해도 그대로 학원에서 다 남아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면서 내가 용기를 더 많이 얻은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때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준 제자들. 이번에 있는 동안 단 한 명도 노래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선생님한테 처음 저희들이 배웠는 제자로서 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지켜주는 게 우리 선생님의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우리 곁에 남아서 열심히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이 의리 저도 응원합니다. 꼭 말끔히 나와서 제자들과 백년 만년 노래하셔야겠는데요. 걱정해주는 이들이 있어 주인공의 임무가 점점 막중해집니다. 제가 아직 몸이 낫지 않아서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 오른편 마비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회복 속도도 다른 환우들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지만 태찬 씨의 마음은 급합니다. 팔이 아직 덜 들어왔어요. 팔이 이게 아직 제가 피아노를 했었는데 아직 피아노를 못 치고 있어요. 팔과 다리, 안면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된 곳은 없다고요. 근데 뭐 행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재활해서 꼭 재기할 겁니다. 멋지게 컴백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어둑해졌는데 음악 교실을 지키고 있는 주인공. 오매 불망 목이 빠지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에요. 내 생명이 아닌. 제가 쓰러졌을 때 최초로 발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 딸이에요.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에 생명을 지켰습니다. 의식이 없던 와중에 펑펑 울던 딸을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죠. 살아서 그 얼굴을 다시 봅니다. 재활하면서도 아빠 병문안 가면은 음악 할 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저도 그걸 습득하고
그래서 서로 많이 알아간 게 많은 것 같아요. 노래하던 아들을 보던 어머니의 마음도 이랬을까요? 나를 닮아 음악하는 딸을 보면 마냥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죠. 우리 애기를 키울 때 제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가 있어요. 클레모 타임이라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이 노래 굉장히 우리 키울 때 많이 불렀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자꾸 이게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니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병상에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꼭 신이 주신 기회 같다는데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목살이 집 한 채 해초 따는 아버지와 철모로 아유 더 못하겠는 눈물이 나서 아유 이거 행복을 주는 가수인데 울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국을 다니며 노래하다 지칠 때면 갓난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힘냈는데 다 커서도 딸은 아빠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줍니다. 태찬 씨에게 음악 재능을 물려받은 예지 씨는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테죠. 그 길목에 늘 함께하고 싶다고요. 주인공에게 딸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트로트 가수 태찬 씨와 뮤지컬을 전공하는 예지 씨의 멋진 무대입니다. 잘하는데 오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만 제가 아직 목소리가 덜 들어왔어요. 아직 호흡도 달리고 힘도 달리는데 빨리 건강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중 앞에서 진짜 멋진 노래를 해주고 싶은 게 그게 꿈입니다. 저희는. 같이 입원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린 주인공. 힘든 상황에도 웃는 모습을 보며 봉사의 삶을 결심했다는데요. 트로트 가수 태찬 씨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저희도 응원할게요. 태찬 씨, 파이팅! 매일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는 것.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면 그에 맞서 재빨리 수비합니다. 이거 뭔 무술이죠? 지금 하는 무술은 이소룡 사모님께서 개발하신 절권도입니다. 아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술가 이소룡이 창시한 절권도인데요. 네, 제 제자이자 와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절권도 수련 9년차 이재성 관장님의 아내 지보람입니다. 저는 절권도를 수련하고 절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이소룡 절권도 3대 직계제자 이재성입니다. 절권도로 인생을 수련하는 사나이 이재성 씨를 만나봅니다. 정통 절권도를 배울 수 있는 경기도 안양시 한 체육관. 이소룡을 따라하던 주인공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중학생 때까지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죠. 절권도 이제 책을 좀 찾아보다가 고등학교 때는 책 보고 이제 조금 독학하면서 이제 절권도의 좀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제가 하는 태권도 움직임에 조금 적용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수련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어린 학생이었던 그에겐 제약이 많았습니다. 군대 전역하자마자 이제 부산에 절권도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절권도를 배우게 됐죠.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었던 절권도 수련장. 그러나 정통으로 배우기는 역부족이었다고요. 2008년에 이제 1대 직계 사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직계 제자분이 하시는 절권도가 이제 오리지널 절권도인 걸 알고 2010년에 이제 미국에 그분이 참석하는 세미나에 제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소룡 씨의 제자에게 배우며 재성 씨의 꿈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으로 보며 흉내내던 모습과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죠. 일대 사부님께서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이대 직계 제자분을 그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수련한 절권도 대체 어떤 매력에 사로잡혀 한 길을 걸어온 걸까요? 무술이니까 이제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움직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정교하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소룡 사부님께서 창시한 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저는 좋았고. 절권도의 철학은 화려한 무술 연마가 아닌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단련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더 수련해서 더 정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동작이 더 단순해지는데 단순한데 더 파괴력 있고 더 빠르고 더 이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쉬워지는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절권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다듬는 절권도. 날이 어두워지자 수련생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이게 과연 맞을까 싶었는데 점점 이제 그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기면서 점점 더 지금도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동수 씨는 1년 넘게 수련 중인 무도인인데요. 사부 재성 씨를 따라 몸과 마음을 단련 중이죠. 저는 절권도 배우기 전에 이제 우울증이랑 ADHD를 알았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약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절권도 수련하게 되면서 이제 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완치가 되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뜻하는 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들이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술을 통해 강해지라는 게 주인공의 가르침. 사부님 영상을 좀 되게 많이 오랫동안 봤어요. 네네. 보면서 좀 되게 사부님의 스타일과 이런 움직임, 절권도를 제가 좀 특기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1차원적으로 이제 가장 강렬하게 왔죠.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형식에 이렇게 갇혀 있기보다는 자유로운 방향 쪽으로 계속 뻗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계가 없음을 한계로 하라. 절권도 창시자 이소룡 씨가 남긴 말입니다. 주인공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육성하고 있죠. 절권도로 맺어진 또 인연들이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또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지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권도에는 끝이 없다는 사나이. 죽기 전까지 무술을 수련하고 싶다는데요. 아직까지 절권도 이러면은 이소룡 사부님께서 창시한 무술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아서 제가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절도 있는 움직임은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고 강한 힘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법. 절권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픈 이재성 씨였습니다. 90분 동안 전력을 쏟아내기 위해 이정한 각오로 그라운드에 올라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는 한 남자가 있죠. 오케이. 자, 무승부. 반대쪽도 지금 4대 4였어요, 스코어. 선수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되게 풍부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15번의 도전과 12번의 실패를 겪어도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답니다. 동고 FC라는 K7리그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별명은 동네 축구 고수, 그리고 본명은 구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이란 경기에 올린 휘슬. 그 인생 후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일 오전이지만 코칭 스태프들은 훈련 준비로 한창입니다.
한국 가장 최하위 리그 K7 리그에 소속된 동고FC라고 합니다. 1부 리그랑 2부 리그가 프로리그, 그리고 3부 리그, 4부 리그가 세미 프로리그, 그리고 5부 리그에서 7부 리그까지가 아마추어 리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생업이 있지만 구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선수들. 아마추어 팀이지만 평일에 훈련하는 이유는 성은 씨가 직접 경험한 시스템의 차이랍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스페인의 하부리그에서 뛰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하부리그는 하부리그여도 되게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동을 하는데 20살 때부터 국내 3부 리그는 물론 다양한 아마추어 팀에 도전했던 그.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실은 입단 테스트조차 받기 어려웠다죠. 스페인에 뭐 신생 축구팀이 생기는데 그 입단 테스트를 한국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입단 테스트를 봤어요. 그때 그 입단 테스트가 경력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테스트를 봐서 그렇게 시작된 스페인 도전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컸답니다. 네, 대부분 학업과 뭐 직장과 축구를 병행하는 생활체육 시스템이어서 스페인 6부 리그면은 사실 그냥 아마추어 레벨이죠. 네. 자, 동그랗게 모여서 간단하게 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 중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찾아왔답니다. 그 스페인에서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게 그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수로서의 도전은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후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아마추어 팀을 창단하게 됐다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었어요. 언제 창단했습니까? 2022년 2월 22일 2222 이때 창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선출 감독의 새로운 도전. 하지만 이토록 축구를 좋아하는 그가 어린 시절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축구 선수의 도전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가지고 축구 선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운동을 좋아했어서 체대를 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체대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얼마 남았어 이제? 그리고 저는 저런 분 진짜 많이 못 뵀어요. 저도 선수하면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최고로 높으시다고 생각해요. 열정은. 그에게 있어 이 팀은 자신을 시험해볼 새로운 무대랍니다. 선수들이 실수할 때는 그렇게 화를 내진 않는데 선수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플레이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좀 집중하는 모습을 안 보이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성인들인데 그래도 그러면 말 듣습니까? 네. 네. 자, 오늘 마무리 화이팅은 제기합니다. 하나 둘 셋 고!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생긴 팀을 처음 보다 보니까 되게 흥미도 많이 가지고 되게 놀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훈련 뒤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감독과 스태프들의 업무. 팀의 개선점까지 찾는 게 일종의 마무리라고 하네요.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금은 어려운 건 있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주변에 돕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목표하는 바 무조건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지금 같은 마음 가지고 계속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를 넘어 이제는 지도자로 꿈을 꾸는 그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데요. 하부리그에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가진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멋진 시스템을 가진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실패할 기회조차 누군가에겐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도전하며 그 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